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농축협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네, 4번 문항. 잘하고 있는 점 1, 2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해서 지역 농협의 농축협이죠. 미래 성장 가능성 1 키워드를 키우겠다는 것이 지원 동기라고 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제 키워드를 요즘에 장마 때문에 좀 힘든데요. 뭐 저도 좀 휴가 시즌이라 좀 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긴급하게 여기랑 이제 신한 카드 좀 요청하셨는데 일단 이제 이건 급하니까 좀 빨리 제작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소서에는 뭐가 있다? 자,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 4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무 관련된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1번, 그 다음에 이 입사업 포부 관련된 이제 내용 5번. 근데 입사업 포부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제 상세하게 보다 보면 다른 내용을 적어줘야 된다는 점 좀 이따 강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네, 거의 같은 겁니다. 결국 실제 성과를 내줄 거냐. 결국 회사 내에서 성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변화를 주도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결국에는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주변에 반대, 이런 견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그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원래 문항에서 뭐 도입, 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이 문항에서 결국 각 문항마다 500자만 쓰면 되는 거라,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가지는 내재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 키워드를 잡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써야 되는지 위주로 강의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4번. 여러분들이 농협에 지원한 동기를 세 가지 단어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이 요약된 키워드 중심으로 기하에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거 지원 동기인데 갑자기 지원한 동기를 세 개의 단어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라고 하는 데서 이제 멘붕이 올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결국 이게 1000바이트니까 대략적으로 한 500자 정도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이 세 개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근데 보통은 이 세 개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배치를 할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뭐 농협에 관련된 뭐 그런 뭐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실제 회사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뭐 키워드를 대강 잡고 그거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쓰는 구성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4번 문항이 결국 지원 동기 관련된 중요한 문항인데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항을 쓸 때 결국에는 내가 이 지역 농협의, 다시 말하면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 어떤 점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구글에서 가장 최근에 지역 농협이 하고 있는 사업 중, 아니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분야, 아니면 지원 지역 관련돼서 어떤 점을 잘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전체적인 서류 검토는 일단 외주 업체한테 맡기겠지만 1차적인 서류 검토 끝나고 면접에 부르기 전에 실제 지원한 직무의 부서나 그 지역 농협의 실무자한테 이거를 보낼 거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 농협에서 일을 한 사람 뽑을 때 기본적으로 호감이 갈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사법 문항에서 우리 지금 지역 농협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겁니다. 별붙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지역농협이 내가 지원하는 지원 부서나 지역농협이 하고 있는 점을 쓰는 거는 그냥 인터넷 기사 찾으면 나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실제로 잘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지역 농협에 지원하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실제 현장에 간 내용,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구글을 했네? 그럼 내 지역에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그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 본다. 어떤 진짜 잘하고 있는 점을 눈으로 직접 본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1, 2가 들어가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지원 동기가 에서 알고자 하고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지역 농협에서 이 서류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을 그 여기 여러 지원자 중에서 분류해서 이 사람 오면 이런 질문 꼭 해봐야겠다 라는 점을 해서 면접에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이하자 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잘하고 있는 점을 내가 제약이 있으면 구글링 하지만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보고 그 잘하고 있는 점을 느낀 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지역 농협에 대한 그런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내가 미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해라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보고 구글링에서 찾아보면서 그런 데이터 수집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에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성장 가능성 키워드 하나, 그리고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2개 뽑는다. 자, 여러분들 이게 취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1차 서류 검토고요. 2차 그 다음에 면접에서 그런 거를 그냥 검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완전 실무자처럼 정답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뭐 했지? 고민해보고 스스로 찾아보고 좀 찾다 보니까 더 흥미가 생겨서 더 자세하게 찾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이런 성장을 주겠구나. 이런 걸로 나름대로 스스로 결론 내보고 사고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키워드를 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역 농협이 잘하고 있는 현장에도 가보고 하다 보면서 키워드가 나왔으면 이 키워드 관련된 여러분들의 대학 시절에 관련된 경험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초반에 이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3가지 키워드를 초반에 도입 때 써주고 이 키워드 관련돼서 저 또한 대학 시절에 이런 키워드 하나 1 관련된 경험도 했었고 이 관련 경험에서 이런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써준 다음에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역량 경험 1, 역량 경험 2를 바탕으로 입사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아까 잘하고 있는 점 1하고 잘하고 있는 점 2랑 매핑이 되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뭘 하겠다?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 1의 부분을 내가 키워보겠다라는 게 지원 동기라고 하면 되는 거다. 이거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 요소는 이렇게 풀어냈는지와 실제로 이런 관련된 잘하고 있는 1과 2 역량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 이겁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거는 앞에 이렇게 틀을 잡고 이 경험이 200에서 300자 정도 노출돼야지 여러분들 결국 자소서는 여러분들 경험을 평가하는 거다. 이런 200자, 300자, 400자 정도 이런 경험이 녹아져 있어야 이런 거 그냥 미래 성장 가능성은 그냥 결론만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건 짧게 쓰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역량 경험이 400자 정도, 2, 300자나 400자 정도로 노출돼야 된다. 최대한 쓰라는 얘기인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면접에서 이기는 자소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하니까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뭐냐? 자,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3개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실무 능력 있는 애냐? 이제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쓸 때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틀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네. 그냥 초반부터 그냥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역량 갖추고 있다.
자, 짧죠? 자, 글자 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뒤에 쓸 수 있게. 그중 이런 역량을 쌓기 위해 몇 년간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다. 표시. 자, 여러분들. 여기 문항의 내재 의도는 결국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 개발 과정 뭐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하지만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어떤 직무적 목표, 내가 뭐 금융이라든지 뭐 실제로 금융에서도 어떤 은행업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런 관련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는지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왔다. 그리고 대학 시절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했어서 이런 결과도 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 냈었고, 이런 전공에서 이런 A 학점도 받았고, 이런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실제로 이런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했고, 또 부수적인 이런 인턴 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이런 관련된 역량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역량을 키워왔다. 자, 여러분들. 결국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런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목표 없이 다 해왔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 목표에 엮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완전 연관성이 없는 걸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온 것처럼 다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을 해온 것처럼 써주면 되는 거고 지금 관련된 건 그냥 직무 관련된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그 관련된 직무를 빨리 어떤 목표를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기를 생각을 했었고 그런 직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꾸준히 몇 년간 이 목표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자, 이거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과정이니까 나열식으로 어떤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서술한 형식으로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팩트, 사실만 나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과정, 내가 행동한 거고 내가 준비한 거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이런 걸 해서 이런 영향을 쌓았다. 이런 아르바이트 통해서 이런 영향을 쌓았다. 이런 인터넷에서 이런 쌓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니죠. 자, 그 다음 5번. 자, 이것도 너무 제가 봤을 때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향하고 100년 농협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입사 후 포부인가? 근데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기 위하여 기아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배포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향이 있고 뭐 지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입사 후 포부의 지향이 아니라 기하가 함께하는 100년 농협.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에 대한 키워드를 찾을 거란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 보고 이 슬로건이나 이렇게 뜻하는 게 뭘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찾으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겁니다. 여기서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인가. 자, 100년 농협은 그냥 함정인 거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100년 농협에 대한 내용이 뭐 함께 한다고 해서 뭐 상생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상생 관련된 그 경험을 쓸 텐데 그러면 100% 이 면접이나 이 문항에서 찾고자 하는 내재들을 완벽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거를 면접에 갔을 때 실무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는 뭐 같이 상생하고 저는 뭐 희생정신을 투철하고 그런 관련된 주변 동료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 쓰게 되면 그저 그런 친구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근데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재 의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전문성을 노출할 수 있는 내용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는 실무형 인재고 문제 해결을 해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대학 시절에 이 지원한 분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100년 농협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해석을 써야 되겠죠. 초반에 글을 쓸 때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는 자신이 지원한 직무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야지만
100년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다 처음에 써주고, 그러면서 관련돼서 저는 대학 시절에 이런 관련된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나 이런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을 쌓기, 전문성 관련돼서 이런 이론과 자격증, 이런 역량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힘든 과정, 주변에 이런 반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가진 이런 전문성, 이론, 그런 관련된 역량을 바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키워드는 전문성인 겁니다. 이론, 자격증, 깊이 있는 지식.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하고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대학교 때 내가 관련돼서 전공 공부를 했거나 전공 관련된 거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거에서 내가 빠삭하고 관심 있었던 게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실제 인턴이나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거를 나의 어떤 전문 지원 분야랑 연관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문성을 내가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걸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100년도 함께하는 100년이니까 뭐 함께하는 이라는 키워드에 빠져서 상생이다. 그래서 관련돼서 나는 뭔가 함께 같이 동료들하고 뭐 서로 복돋아 주면서 같이 서로 잘 됐던 경험. 자, 여러분들 완벽하게 내재들을 벗어난 거다. 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은 결국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고, 그 관련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입증하는 문항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2번 3번하고 결국 물어보는 건 똑같다. 결국 이것도 처음에는 불가능 생각했던 과업에 대해서 초기 선입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운영이라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신규로 프로젝트처럼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2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단순 운영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는 인력을 원하는 거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 안 해본 걸 시키고 계속 안 해본 일을 시키면서 더 큰 안 해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 2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대학교 시절이나 취업 이전 시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했던 여러 가지 과정 안에서 뭔가 주어진 거에서 그냥 단순 반복 업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알바생인데 갑자기 나한테 알바에서 그냥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 관리자 업무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들을 관리하고 뭔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뭔가 그 상위 레벨에 불가능한 거에 대한 일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초기 셋업을 할 때 초기 매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빨리 시작했고 자리 잡아서 빨리 그런 관리자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학생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가장 쉬운 아르바이트를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 뭔가 이렇게 교과서를 읽고 뭔가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단계에서 안 해봤던 거, 뭐 컴퓨터 쪽이면은 뭐 내가 전산 쪽 개발해서 이런 안 해본 거, 새로운 거를 뭔가 나한테 시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했던 경험이 있는 거냐. 자,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선입관, 여러분들이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안에 대학교 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학습하거나 공부했던 경험을 다니며 쓰면 안 되고 살아왔던 경험들 중에서 이런 경우도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내가 주변 동료들이 뭐 기존에는 뭐 국내의 어떤
기본적으로 서울 쪽에서만 MT를 했었는데 서울 근방에서만 지방에 어느 지역까지 가는 것도 MT를 시도했다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회장으로서 그런 선입관 극복과 성과를 이룬 사례를 한 겁니다. 예를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의 경험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꼭 그 경험이 내 직무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분야와 관련된 경험일수록 더 좋은 거다. 자. 그만큼 인턴이나 더 실제 회사 관련된 직무에서 이런 경험이 더 노출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자, 3번.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내재의도는 소속했던 조직의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이 해오던 방식. 자, 여러분들 동아리나 학교 학생이나 그리고 내가 일하는 알바 쪽이나 아니면 이런 집단 속에서 내가 일을 했을 때 기존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런 관행을 내가 결국 해결하려고 한다면 가령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 학생을 하는데 그런 관련된 실제 총무 쪽,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쪽에서 기존에 좀 그쪽 회장 통해서 돈을 빼먹던 게 있었어. 그러면 내가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자금에 대한 청렴한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주변 동료들에게 의뢰해왔던 이런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자금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없는 체계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변 동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제 자금 관리를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정당성에 대한 실제 데이터로 입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그런 실무적으로 정확히 현황 파악하여 변화를 주도했던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존의 조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그거를 설득해 나가고 했느냐. 결국 데이터다. 여러분들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결국 데이터다. 그런 기득권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데이터고 데이터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돼야지 문제 해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작업 그런 과정이 많이 드러나서 내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 결국 그런 과정이 많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많이 노출될수록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런 자기가 스스로 이런 현장에서 이런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냈구나 이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 문항의 내재의도에 맞는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만들어서 조금 구구절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다시 이 내재의도를 보고 제가 원하는 이 문항에 하나 쓰실 때마다 이 내재의도를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자신이 그런 내용에 어느 정도 맞게끔 썼는지 판단하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문항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경험이 많이 노출되는 걸로 내가 내용을 썼는지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 찍었는데요. 좀 더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